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중국 광둥성 에어쇼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시연됐습니다. 평소에는 차에 싣고 다니며 충전하다가 필요한 곳에서는 사람을 태우고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자율주행도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고 하늘 나는 자동차는 이날 1000대 이상 선주문을 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에 당장 1만 대를 생산하고 2026년이면 타고 다닐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연이어 항공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일 승객이 가방에서 발생한 보조 배터리 화재로 상하이 훅차오 국제공항 비행기 연결 통로가 연기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보조 배터리 화재 소동은 중국 텐진을 출발해 상하이 훅차오 국제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승객들이 내리는 동안 벌어졌습니다. 오후 4시 30분쯤 비행기가 착륙해 승객들은 비행기와 공항을 연결하는 통로를 지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밀폐된 공간에 하얀 연기가 가득 차면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승객 중 한 명이 가방에서 불이 나면서 순식간에 연기가 밀폐된 공간을 가득 메운 것이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중국산 보조 배터리로 지목됐습니다. 리튬 계열의 보조 배터리는 과열되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 위탁 수화물로 붙일 수 없고 승객이 가지고 타야 하는데 용량, 개수 등에 제한도 둡니다. 하지만 이 승객은 어찌 된 영문인지 중국 공항의 검열을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그만큼 허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보조 배터리는 여전히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도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되는 것은 아마 당연할 것일 텐데요. 차량에 내장된 배터리가 공중에서 폭발한다면 그야말로 중국 도심에 자폭 드론이 날아다니는 형국이 됩니다. 이미 중국산 배터리는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여름 중국에서는 전기차 배터리가 자연 발화되어 연쇄 폭발이 일어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텐진 난카이구의 한 상점 앞에 주차된 전기차 배터리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기 시작했고 녹화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배터리는 차에서 분리된 이후 6분 동안 37차례 연쇄 폭발을 했습니다. 배터리 자연 발화 과정에서 건조 분말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진화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수통을 이용해 화재를 진화하면서부터 불길이 잡혔을 정도로 연쇄 폭발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날 텐진 소방부문은 전기차 배터리를 불법 충전하지 말고 배터리 수명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위험한 사고를 예방해달라고 권고했는데요. 그 정도로 중국산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자주 일어났던 것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나는 항공 관련 사고는 꼭 배터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최근 중국 비행사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중국 항공 여객기가 이탈리아에서 이륙한 직후 엔진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 이탈리아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서 출발한 중국 항공 여객기입니다. 그런데 이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체에서 뭔가 번쩍이는 게 보이는데요. 여객기 오른쪽 엔진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중국 선전으로 향하던 이 여객기에는 사고 당시 승객 249명, 승무원 16명 등 모두 265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여객기는 곧바로 해상에 연료를 버린 뒤 다시 공항으로 돌아와 비상 착륙했고 이 과정에서 인명사고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일단 새와 충돌했다고 발표했지만 보잉사의 여객기였기 때문에 기계 결함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최근 들어 악명이 높아진 보잉사와 중국 항공이 만났으니 아찔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동안 기체 결함 등 수많은 사건 사고로 이미지가 실추된 세계 최대 항공사 제조사 보잉이 대규모 정리해고에 돌입했습니다. 직원 10%를 대상으로 정리해고 절차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각종 항공기 기체 결함 사고와 실적 부진에 따른 재무 악화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보잉은 당초 예정된 대로 이번 주부터 감원 대상 직원들에게 해고 통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보잉의 전체 직원은 약 17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감원 대상은 1만 7천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 해고 통지받은 미국 직원들은 고용 종료 60일 전 통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급여를 받게 됩니다. 보잉은 성명을 통해 발표한 대로 재무 상황과 보다 집중적인 우선순위에 맞춰 인력 수준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은 올해 1월 737 맥스9 여객기의 동체 일부가 비행 중 떨어져 나가는 등 잇따른 사고로 위기에 봉착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파업으로 생산 라인이 멈춰서면서 737 맥스 등 항공기 제작과 인도의 차질을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한 보잉사의 항공기이니만큼 중국이 이번 사고 원인을 기체 결함이 아니냐며 걸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중국에서 여객기 사고의 배후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의혹에 휩싸이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중국은 2022년 일어난 비행기 추락 사고의 원인조차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여객기 추락 사고 중 가장 미스터리한 사고로 기록된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가 2주기를 맞았지만 중국 정부는 아직 사고 원인은 물론 블랙박스 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2004년 역시 동방항공 추락 사고 당시 사례에 비춰볼 때 영원히 원인이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민용항공국은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MU 5735편 추락 2주기를 맞아 사고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당시 항공기 운항 및 항공기 가망성 등이 모두 기준치를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여객기가 추락해 엄청난 사상자를 낳은 것일까요? 사고 기종은 중국 동방항공 보잉 737-800B1791기로서 2022년 3월 21일 쿤밍발 광저우 행 노선을 운항하다가 광저우 통제구역에서 급격하게 하강했습니다. 8,900m 상공에서부터 추락을 시작한 기체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광시장족 자치구 우저우 시지면에 충돌, 탑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 등 132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이날 발표엔 승무원들의 기술 숙련도와 건강 상태를 포함해 대략적인 운항 여건이 각종 규정에 부합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더구나 화물에 위험물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중국 당국은 밝혔습니다. 결국 추락의 이유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만 2년이나 기다려받아 본 조사보고서의 내용이라 하기엔 너무 부실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해당 내용은 중국이 사고 발생 1개월 후 국제 민간항공기구와 조사 참여국에 보낸 예비보고서에 모두 포함됐던 내용으로 정작 관심을 모았던 조종석 음성녹음기와 FDR, 비행 데이터 녹음기 등 2개의 이른바 블랙박스에 대한 조사 내용은 일체 공개되지 않아 무엇을 숨기려는 것인지 의혹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국제협약에 따르면 사고 조사를 실시하는 국가는 12개월 이내 최종 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보고서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매년 사건 발생 기념일에 조사 진행 상황과 제기된 안전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는 임시 성명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사고는 매우 복잡하고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요. 올해도 역시 구체적인 결과 발표 시점은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여론은 정부 발표에 대해 냉소적 반응입니다. 한 네티즌은 이번 조사 결과는 큰 농담이라고 적었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어쩌면 영원히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위가 발표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인들의 불신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동방항공 사고 이전에 2004년 내이멍구 바오토우 공항 추락 사고는 승객과 승무원 53명이 전원 사망한 사고지만 사고 경위는 여전히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 네티즌은 바오토우 공항 사고 내용에 대한 설명은 고작 200자에 불과하고 오히려 사고에 따른 문책인사 내용이 사고 관련 설명보다 훨씬 길다. 구체적 데이터 없이 결론만 나열한 내용이 어떻게 사고 보고서일 수 있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과거 사례에 미뤄볼 때 동방항공 사고에 대한 경위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다른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기체 결함 등이 원인으로 확인됐다면 곧바로 보잉 측에 책임을 돌렸을 것이다. 정비나 운용 쪽에서 실수가 발견된 것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항공사고에 대한 투명한 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안정성 문제까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같은 것을 아무리 만들어도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